신세계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13.9%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56%가 증가했습니다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1.5배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. 스루풋 손익으로서 매출은 9,100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거의 14%가 증가했고요.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.2%뿐이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스루풋은 16.4%가 증가했고요. 스루풋률은 1.8%가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운영비용은 8.5%가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TOE 생산성은 1.29로서 0.09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1,697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. 유통업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상품에 어떤 그 가공비가 배부되지 않는다. 현장 운영 비용이 배부되지 않는다.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이 그 78억이 증가했고요. 저장품은 무려 80억이 증가해 가지고 모두 그 15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것은 상품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이게 상품만이냐 라는 것을 또 확인하는 방법은 회사가 표현한 방식은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재료가 없으니까 상품 매입액만 해당하겠죠. 이렇게 그 상품 매입액이면은 그 위에 재고자산의 변동 내역은 당연히 상품의 변동액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2.2% 증가했고요. 운영비용은 8.5% 증가했습니다. 가공비란 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. PQ 총 제조비용이 이건 실질적으로 뭐 제조비용이 아니고 매출원가나 마찬가지죠. 차이가 없습니다. 중요 운영비용으로 이 그 신세계를 분석하기 전에 현대백화점을 분석을 했는데 현대백화점이 그 퇴직급여 포함하지 않고 분석을 했었는데요. 일단 이 신세계는 그 퇴직급여 포함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1,05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상반기에 직원 수로 나눠보면 평균 4,120만 원이 되겠습니다. 전년 동기보다 무려 20%나 크게 그 인상을 시켰습니다. 인당 평균 예상 임금은 8,200만 원 선인데 현대백화점이 퇴직급여 포함 안 시키고 보면 5천만 원 선뿐이 안 됐는데 퇴직급여를 포함시킨다 그래도 6천만 원 선 이하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거의 뭐 2천만 원 정도 연봉 차이들이 나는데 이 동일한 그 백화점을 하면서 왜 이렇게 그 현대백화점은 그 평균 임금이 낮고 그 다음에 그 신세계는 높은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뭔지 제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. 다만 어떤 그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대백화점보다는 그 신세계에 취직하려고 뭐든 애를 쓰게 되겠죠. 그런 거고요. 실질적인 어떤 경영 성과도 신세계가 훨씬 낫긴 낫습니다. 지급 수수료가 그 뭐 한 14%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. 증가를 했습니다.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2단계 검증은 2단계 패스하고요. 그 다음에 3단계도 패스가 됩니다.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투명하다.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
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은 재고 회전율, 뭐 WCA라고 그냥 공통적으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 이건 상품 회전율인데 2.8회전에서 2.3회전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. 이런 경우는 일반 제조업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추정하는데, 그렇다면은 그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, 이렇게 일단은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. 또 수르픈율의 상승은 상품 매입 가격의 인상보다 더 판매 가격은 더 인상이 됐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이제 제조업에서 그 분석 경험은 이렇게 그 마이너스 플러스의 그 역방향은 그 분식회계 개연성을 얘기해서 매입 가격하고 이 상품 매입 가격하고 판매 가격이 증가했다, 인상이 됐다, 상승을 했다, 이런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, 백화점이란 게 워낙 많은 백화점이니까 그 이름대로 이것을 어떤 평균을 내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추정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갔다, 또 이렇게 얘기를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.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돼서 백화점들도 판매 가격을 많이 올렸다는 것도 되겠지만, 상대적으로 상품 매입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췄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 회전율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 재고 증가의 책임을 이제 뭐 보통 얘기를 안 했는데, 재고 책임에 대한 소재가 불분명한 곳에 재고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. 그런데 이제 상품만 취급하는 데니까 뭔가 어떤 물류, 제가 통칭하는 물류 조직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,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. 임팩트 미래 가치는 3.2%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수금 속도는 빨라졌는데 대금 지급 속도가 조금 증가했습니다만은 현대백화점보다는 이게 이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가 신세계는 너무나 느립니다. 0.26 지수뿐이 안 나옵니다. 전년도보다 더 떨어졌죠. 그러면서도 성과는 좋다.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현대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이 현대백화점을 선호하게 될 텐데, 꼭 그런 것도만 아닌 것 같죠. 돈을 이렇게 늦게 받으면서도 6개월에 1회전 했다면 6개월 만에 처음 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. 납품은 해놓고 2.3회전을 했다고 그러면은 납품을 6개월간 2번 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2.3회 납품을 했다,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했는데 수금은 6개월 만에 한 번 받았다. 요 방향은 신세계의 지표로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주가는 24만 원으로서 14,000원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. 장부 가격 대비 61%입니다. 백화점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. 현대백화점을 분석한 지 얼마 안 돼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데, 현대백화점은 31%, 무려 30%나 차이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일반 시장에서 느끼는 어떤 기업의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주주 내용을 보면은 정유경 씨가 18.56%를 가지고 있고, 국민연금이 있고, 이명희 씨가 가지고 있고 10%, 외국인이 27.54%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가끔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이 어느 정도 높은 데를 분석하다 보면은 국내 최대 지분율을 더하면은 요게 18.56에서 10을 더하면 28.56 아니에요? 근데 이제 외국인의 지분율을 다 합치면은 꼭 그거보다는 약간 낮게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.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할까 이렇게 하는데,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. 직관으로 오는 게 포스코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시중은행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50%가 넘죠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이 주인인데, 이런 경우는
우리는 당신네들 그 경영권에 그 참여할 의사는 없고, 다만 이익 배당이나 좀 많이 해달라. 잘 나가시는 되니까.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당신네들의 지분율 이상으로는 투자는 안 합니다. 이런 그 메시지가 아닐까,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. 원가 회계 개념보다도 그 영업 이익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스르프 개념으로만 접근을 했습니다. 2022년 그 매출이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1조 8천억이 매출을 정하자, 이거가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자, 이런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좋다 이게요. 이 수르풋율이 83.8%인데 이게 현대백화점보다 더 높습니다. 이 현대백화점이 70% 선대예요. 그런데 이게 그 신세계는 매출 마진이 매우 높다는 거죠. 여기에 뭔가 경쟁력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,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1조 8천억 원을 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예상 그 재고 회전율은 4.7 회전인가 그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. 이걸 5회전만 한번 성공시켜 보자. 8.2% 증분을 하는 건데요. 그럼 매출이 무려 15%나 증가하는 거로, 요건 이제 그 도전적인 희망, 그냥 그 장밋빛 희망을 해본 건데, 그러면 2조 원이 넘게 됩니다. 그러면은 한 5천억 원 정도나 남게 되는 그런 장사가 아니겠느냐, 신세계가. 스루포 회계를 분석하면서 뭐 현금 재무지표 이런 것을 좀 제가 생략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, 필요할 때는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만은, 이 분석의 목적이 스루프 회계에 대한 그 홍보 목적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스루프 회계가 공식적인 이 기업의 회계가 될 날을 또 기대하고요.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부 회계, 의사결정용 회계로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그러한 기업들이 조금씩 있다 하는 정보도 말씀드리고, 그런 기업들이 타 기업보다 경영 성과가 또한 좋다 하는 내용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